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이 발열 문제로 주문 연기설이 제기되면서 SK하이닉스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걱정도 큰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현 시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향배를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주죠. 23일 날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 기대치는 약 한 8조 원 정도 분기 수익입니다. 분기로 약 8조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삼성전자의 6조 5천억 훌쩍 넘어서는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그런 큰 좋은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해야 되는데 웬걸 요즘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 배경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셨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인 HBM의 활로입니다. 지금 HBM에서 특히 엔비디아의 거의 99%를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신상품인 블랙엘에 문제가 있다. 혹시라도 이 블랙엘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출시가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 나타나면 SK하이닉스도 바로 타격을 입지 않겠냐. 요거 첫 번째 우려고요. 다음 두 번째 우려를 말씀드리면은 SK하이닉스는 HBM은 이제 고품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레거시 D램도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요 3개사가 일반 레거시 D램의 전 세계 96%입니다. 이 세 개사가 다 과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들어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중국의 창신 메모리,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점점점 비록 지금은 4%에 불과하지만 요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 범용 그 D램 시장에서. 그래서 요 부분도 SK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냐. 요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 이론도 있는데요. BOA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널리스트 비백 아리아라는 그 어널리스트가 이런 분석을 했어요. 블랙엘은 200개 기업이 참여해서 2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5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물론 초반에 냈던 블랙엘이 조금 과열 양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요런 발열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발열 문제가 이제 유리기판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거에 해서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의 투자 비중을 10% 유지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저는 그동안 바이앤드홀드 사셔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을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20만 원 상단과 하단의 전략이 좀 바뀌었는데요. 20만 원 밑에서는 예컨대 18만 원 얼마 이렇게 지금 19만 5천 원입니다만 18만 원대 근접하면 비중을 늘리시고 반대로 20만 원 위에서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야 이제 가나보다 하고 쫓아가지 마시고 그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다소 좀 탄력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가요? 삼성전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곧 설이 오지 않습니까? 5만 5천 원 이거 헐값입니다. 빨리 구입하셔가지고 저는 7만 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비중 10% 유지하되 20만 원 중심으로 매매 전략 다르게 가져가자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등에 나선 2차 전지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판매 호조에 2차 전지주에 매기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신형 모델 Y, 코드명 주니퍼죠. 한국 업체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주전자재료 20% 가까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이런 반등 추세를 드디어 2차 전지주가 가져갈 수 있을지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대주전자재료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전반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소재 업체가 젤 업체 대비 강했다는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신형 모델 Y 배터리에 국내 업체가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신규로 발표되는 신형 모델 Y는 일단 소재 구성을 바꾼 2170 배터리가 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니켈 함량을 기존의 90에서 95%로 함량을 높여서 이제 주행 거리를 좀 높였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가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음극재는 기존의 중국 BTR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 대신 대주전자재료가 최초로 진입하게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에 공급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제 강했는데 전반적으로 소재 업체의 어떤 뭐 율촌학이라든지 또 에코엔트림 같은 그런 업체들의 상승도 견인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지난해 177만 대를 인도를 해서 아우디가 이제 기록했던 167만 대 판매를 사상 최초로 넘어섰다라는 그런 재료도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주가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심리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데 좀 더 호재에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1월 3일 날 나왔던 현대차의 그 전기차 5종이 보조금의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LG 에너솔루션의 어떤 실적 미스로 조금 좀 주춤하더니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또 급등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악재는 조금 둔감하게 보이고 또 호재에 민감한 것은 전형적인 바닥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뭐 실적 관련해서 투명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컨센서스로는 지난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부터 조금씩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직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노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결론낼 수 있고 관심 종목은 올해 역시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럽에서의 판매 호조가 사실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보조금이 조금 더 있다는 점, 뭐 아니면 뭐 공장 폐쇄, 또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같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 비중이 높은 종목인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도 매매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생산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소재업체들을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그렇지만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수익률 확보청에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셀 업체들은 조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었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 수급이 빈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좋은 재료가 왔을 때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소재 업체를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셀 업체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다수의 바닥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추세적으로 회복 흐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도 하나 체크해 보시죠. HLB가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미국 FDA의 마지막 관무인 CMC, 즉 제조 및 품질 관리 실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6.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HLB 그룹주 상승부를 켜낼 수 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뭐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던 소식이죠. 이제 간암 신약 관련돼서 이제 일정을 계속 확인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에서는 전 주가가 그동안 또 많이 밀려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이제 FDA CMC 실사를 완료했는데 제가 이제 HLB 때문에 이 모든 실사 과정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조 및 품질 관리 실사인데. 특히 이제 파트너사인 중국 항소제약의 면역항암제인 캄넬리주맙의 생산 시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HLB가 갖고 있는 리보세라닙에서는 이미 실사를 완료했는데 이제 중국 업체의 항소제약의 물질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작은 이제 그 지적을 좀 경미한 지적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1차 허가 심사 때 보면 통보받았던 보안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해서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이 허가하는데 너무 점검이 많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캄넬리주마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리보세라님의 병용요법인데 두 약물이 다 지금 FDA를 통과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같이 실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서제약이 이제 3가지 경미한 사항으로 개선 요청을 받긴 했는데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 이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 HLB의 미국 자회사죠. 엘레바도 이제 요청받은 사안이 뭐 신약 허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큰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11월 완료된 이제 임상병원 모니터링 실사에 이어서 이번에 CMC 실사도 이제 예정보다 일찍 진행됐다는 점,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진행한 결과가 경미한 3가지 지적밖에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LB가 이제 이번에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FDA 규정에 따라서 15 영업일 내에 FDA에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신약 허가 결정일이 더 중요할 텐데 이제 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마 3월 20일 내에는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될 걸로 전망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1월 한 중순이니까 사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반응이 제일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장 마감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HLB 관련된 그룹주들 상장한 게 너무 많아갖고 막 헷갈리실 텐데 줄줄이 상한가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간암, 신약, 경미한 3가지 사항만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속보가 여러 가지 전해졌는데요. 속보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취업자 수가 15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62.7%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외에도 12월 취업자 수의 경우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내수 부진이 점점 고용자 수에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에 관련된 열람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미국의 희소금속 안티모니를 수출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장 고려아연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최윤범 회장 측과 MBK와의 지금 다툼, 경영권 분쟁, 그 계기가 바로 23일 이제 그때 결정이 많이 되겠죠. 그 전까지 지금 주가 흐름도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유리기판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SKC의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뒤에 관련주 상승세 계속되고 있죠. 직전에 브로드컴의 유리기판 도입 검토, 요게 또 운을 뗐었고요.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뛰었단 말이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매도 시점 궁금한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유리기판, SKC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일단 시향상 테스트가 일단 시작이 됐고, 물론 이번 CES에서도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일단 소량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으로 일단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 자체는 물론 작년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0억 달러 수준, 이제 2030년에 50억 달러 이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AI나 5G나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만큼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딱 디스플레이용이 있고 반도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용으로 SKC가 가장 먼저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디스플레이용 쪽의 강자인 우리 고릴라 글라스를 만드는 이제 코니사가 있고 독일의 셔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폰 전기 글라스나 아사히 글라스도 다 지금 하나같이 유리기판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장에 이제 SKC나 TSMC도 올해 엔비디아 협력을 해서 유리기판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칩을 이제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는 SKC와 TSMC가 올해부터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기도 26년부터 대량 생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코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셔트사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코닝 쪽은 이제 디스플레이용 쪽으로 그 애플 쪽이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 강한 이제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수율에 대한 경쟁이
반응이 더 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율이 나와줘야 그만큼 공급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CES가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면은 이제 3월달에 결국 엔비디아 이제 CTC 행사가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AI 관련해서도 작년에 뭐 H-band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이번에도 유리기판 관련된 언급들을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지금 급등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긴 하겠지만은 3월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제 막판 스퍼트를 냈던 양 지수, 오늘도 견조한 오름세 기대해보면서 주목해볼 리포트들 체크해보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리포트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벌써 80개가 넘는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상향 의견으로는 조선주에 대한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조선주 담으신 분들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실 것 같은데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그리고 이 안에는 없지만 삼성중공업의 목표가 16,000원 제시된 점 특징적이고요. 이 밖에 대주전자재료 또 연일 S오일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K증권이 85,000원으로 오늘은 NH투자증권이 8만 원으로 목표가 올려 잡았네요. 그럼 먼저 HD 현대중공업 리포트부터 만나보시죠.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조선업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달립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HD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38.5% 거의 40%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1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27년 매출 19조 원이 가능한 숫자라고 짚어냈는데요. 4분기 매출액이 4조 4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21% 상회하는 3,036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환율 상승 효과와 엔진 기계 부문의 실적 개선을 등에 업고 큰 폭의 성장 이뤄낼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장기 목표인 19조 원은 해양 성과에 달렸다고 분석하면서 해양 부문의 수주 가능성을 반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긍정적인 분석 내놓은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보고서입니다. 테슬라 목표가 상향에 신차에 국산 배터리가 쓰인다는 소식에 어제 간만에 급등세 보였죠. 마음고생하셨을 주주분들 오랜만에 9만 원대 주가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올해 신규 탑재 모델이 최소 5종 추가되면서 실리콘 음극재 고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는 기존보다 8% 오른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작년보다 79% 늘어난 902억 원을 예상하면서 테슬라의 신규 모델 또한 파나소닉과 LG엔솔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됐고요. 내년에는 산화물계 전고체 소재 상용화, 그 이후에는 퓨어 실리콘과 CNT 도전제까지 끊이지 않는 성장 잠재력이 대기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0만 원 탈환을 향해 폭풍 질주 이어갈지도 주목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조선주 요즘 정말 잘 나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의 목표가가 10만 원이나 상향 조정됐고 하나오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하나오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올해 들어 전성시대를 맞은 하나그룹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정책 수혜 기대가 몰리면서 하나그룹주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우주 안 가진 분야가 없는 그룹인데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 지금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하나에어로 2015년도에 삼성으로부터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그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입니다. 이거 뭐 도대체 김승윤 회장님을 칭찬해야 될지 김동관 부회장을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인수 기업이 모두가 다 지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관세 때문에 염려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SOS를 받을 정도로 호황 아닙니까, 조선업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야 되느냐?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방산이라든가 조선인은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 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면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 업종이 금년에 주도주로 갈 건 분명하지만 지금 쫓아 사는 거 힘들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다. 특히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할 때 반드시 조정이 올 거니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조정이 오면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삼을만 하다라는 그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BTS와 블랙핑크 컴백 기대에 중국 시장 개방 시그널까지 더해지면서 엔터주 매수세 몰리고 있죠. 마침 오늘 제가 BTS의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올해 엔터주 전망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 선별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그 신인 아이돌을 발표하는 JYP SM 강세였는데 어제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도 지금 뭐 하이브가 13.5%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나머지 엔터 종목들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점은 아무래도 IT 스틸 모멘텀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최정상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가 다시 완전체로 활동을 재개하는 해이고 또 몇 년 만에 대형 신인 그룹도 합류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서구 아티스트들에 대한 공연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에 우리나라 그 그룹들도 대규모 공연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 지금 고환율이라든지 관세 정책에 관해서 좀 민감도가 낮은 것도 긍정적인데요. 투자 전략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 및 공연 관련 이벤트가 시기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특정한 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런 면에서는 ETF 투자도 좀 주목해 보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와 관련 있는 디어유라든지 노머스라는 종목도 관심 가져도 좋다고 보이는데 디어유는 SM 계열사로서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버블을 운영 중이고 노머스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떤 중소형 기획사의 IP를 바탕으로 뭐 해외 공연이라는 이런 것을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형 신인 데뷔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JYP가 20일에 킥플립이라는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하죠. 선공개곡이 은그랜데 좀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누나 마음을 흔드는 초대형 그룹이 탄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누나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 자, 이렇게 작년에 부진했던 엔터주 올해는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요. 토픽으로 제시해준 디어유 그리고 노머스도 상승세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화장품 업종 가지고 오셨는데요.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소식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상품에 대한 열기가 조금 많이 식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럴 때 오히려 좀 관심 없을 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성장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이제 작년 상반기가 이제 고점 실리콘투가 실적을 가이던스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내면서 2배 이상 내면서 급등한 이후에 사실 고점을 좀 만들고 가격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죠 하반기에. 최근에 좀 반등 중인데 그 이유를 보면 시장 가이던스가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이제 높게 잡았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 성장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등의 이제 시장이 계속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실 텐데 아직은 온라인 중심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시장으로 이제 확대가 진행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초 화장품 중심에서 색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수출 데이터가 이제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확인하고 나서 자꾸 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일 단위로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한 섹터가 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한 섹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견조할 걸로 예상하는데 이제 종목은 좀 차별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중심보다는 OEM 업체인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맥스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의 강자인 실리콘투도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까지 40분도 남지 않았네요. 오늘 일정 어떨지 두근두근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화진 과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PPI가 예상치보다 하회는 했지만은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4.8%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이 결국에는 오늘 CPI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니키 밀하우스 일단 기자가 이제 X에 올렸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2.9% 그리고 코어 쪽은 3.3%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일단 오늘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따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 좀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샤오미가 이제 한국 지사 설립을 했고 그만큼 이제 로브락도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까지 우리나라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파인테크닉스나 파이넴텍 그리고 생경 하이테크와 같은 최근에 폴더블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2차 전지도 얘기를 했던 만큼 국내 전기차 수요 활성화 방안을 위한 뭐 인프라 정책 관련돼서 좀 논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가 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있을지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